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 음식, 특히 과일청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딸기, 유자, 레몬 같은 과일을 병에 담고 설탕을 층층이 올리는 간단한 방식이 코리안 프루츠 시럽 혹은 코리안 시럽으로 SNS에서 큰 유행 중이에요. 유명 셰프 닉 지오바니가 올린 29초짜리 딸기청 영상은 조회수 9,900만 회를 넘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만의 청을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청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국을 알리는 감성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청 덕분에 허겁지겁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로운 일상으로 바뀐 미국 직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라는 미국 뉴욕에서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34세 여성입니다. 평소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았고 솔직히 말해 건강이나 음식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죠. 하루 세 끼는 늘 배달이나 냉동식품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도 유일한 탈출구는 인터넷이었답니다. 주로 해외 커뮤니티나 레딧 같은 곳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일상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가끔은 남몰래 부러워하기도 했죠. 특히 요즘 들어 눈에 자꾸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 과일청. Strawberry syrup from Korea is insane. Homemade plum syrup changed my life. Forget honey. Korean yuja syrup is the real deal. 이런 제목의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는 걸 보며 사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탕 덩어리잖아. 왜 저런 걸 극찬하는 거지? 평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K-팝, K-드라마 정도였지 음식 문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그녀였기에 그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과장된 반응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녀의 오랜 친구 한국인 지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오랜만이야. 우리 이번 여름 한국 놀러 오지 않을래? 나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지민은 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미국에서 만난 친구로 성격이 밝고 따뜻해 사라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죠.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사라는 큰 고민 없이 휴가를 내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뭐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볼까? 비행기에서 14시간, 시차로 멍한 상태로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사라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세계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흥미로운 동양의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더 강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깨끗한 시설, 빠른 입국 심사, 친절한 안내원들에 살짝 놀랐습니다. 어라? 꽤 괜찮은데? 지민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사라, 진짜 오랜만이다. 피곤하지? 와, 지민 너 여전히 똑같네. 반가운 재회 뒤 둘은 지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사라는 그 안락한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 아파트와는 다른 아기자기하면서도 실용적인 한국식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짐을 풀고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지민이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빨간 액체, 얼음이 담긴 잔, 탄산수. 이거 딸기청으로 만든 에이드야. 한번 마셔봐. 사라는 피곤한 얼굴로 잔을 들었습니다. 딸기청? 그냥 설탕물 아니야? 하지만 예의상 한 모금 입에 머금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거? 첫 맛은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며 올라오는 딸기 향. 그 뒤를 잇는 은은한 산미와 깊은 단맛. 그리고 청량한 탄산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사라는 생각했죠. 내가 아는 설탕물은 이런 맛이 아니었어. 한 모금, 두 모금. 정신없이 잔을 비운 그녀는 결국 빈 잔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나 진짜 오해했어. 옆에서 보던 지민은 씩 웃으며 말했죠. 놀랐지? 한국에선 청을 이렇게 즐긴다니까. 그날 저녁, 지민은 사라에게 딸기청뿐 아니라 매실청, 유자청, 레몬청 등 온갖 종류의 과일청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엄마가 보내주신 매실청이고 이건 내가 직접 담근 레몬청이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한 차로 마셔. 사라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절을 즐기고 맛을 저장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거지?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설탕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사라는 한국의 과일청 문화를 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철 재료를 잘 보존하고 그 안의 맛과 향을 극대화해 즐기는 방식. 그것도 충분히 건강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지민의 집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사라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 그냥 관광으로 끝나지 않겠어. 한국에서 뭔가 더 배우고 가야지. 한국에서의 첫날 밤 사라는 시차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생생하고 빛났습니다. 여기 참 신기하네. 미국 뉴욕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고 새벽인데도 여성 혼자 길을 걷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죠. 사라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뉴욕이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사라를 데리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런 카페가 있어. 여기 커피도 맛있고 과일청 에이드도 유명해. 사라는 에이드라면 어제 먹었던 거겠지? 하며 무심코 카운터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메뉴판엔 딸기청, 매실청, 유자청, 레몬청, 복숭아청 각종 과일청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하다고? 주문한 유자청 에이드를 받아든 사라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와, 톡 쏘는 탄산의 상큼한 유자향. 그리고 꿀처럼 부드러운 단맛. 미국의 달콤한 음료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민,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 집에서 만들어도 되고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에서도 많이 팔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직접 담그더라고.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잠시 후 고개를 저었죠. 미국에는 이런 식문화를 지탱할 전통도 관심도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한국 여행 동안 사라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지민의 가족들과 전통시장에서 매실청과 매실을 구입해보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청으로 만든 피크닉 음료를 마시며 강바람을 맞기도 했죠.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담은 단맛.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일종의 문화야. 사라는 점점 한국 과일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엄마가 과일청 담그는 거 도와달래. 사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완전 배우고 싶어. 주말 지민의 본가로 간 사라는 처음으로 과일청 담그기에 도전했습니다. 수십 개의 매실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꼼꼼히 물기를 닦고 설탕과 번갈아 가며 병에 차곡차곡 담아 넣는 작업이었어요. 사라는 생각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민의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야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기다림이 중요해. 사라는 처음엔 지루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손으로 과일을 다루고 설탕을 담으며 반복되는 리듬에 마치 명상을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기다림의 즐거움인가? 그런데 첫 번째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배탈이 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어요. 설마 어제 먹은 매실 때문인가? 아니면 청 때문? 걱정이 커지자 사라는 결국 지민에게 말했어요. 지민,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어제 뭔가 잘못된 거 먹은 걸까? 지민은 놀라며 급히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을 먹고 잠시 누운 사라는 속으로 한국 음식과 과일청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역시 너무 달아서 문제였나? 내가 괜히 좋다고 흥분했던 건 아닐까? 몇 시간 후 지민이 돌아와 물었습니다. 좀 괜찮아?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응, 근데 나 잘못 생각했나 봐. 너무 달아서 속이 안 좋았던 걸까 봐. 그러자 지민은 웃으며 말했죠. 아냐, 사라. 너 어제 매실 다듬느라 물 거의 안 마셨잖아. 한국 여름엔 그게 문제야. 탈수 증상이었어. 그제야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과일청이 아니라 자신의 몸 관리 부족이었단 걸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지민은 사라에게 시원한 매실차를 내주며 웃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매실은 원래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좋거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신 사라는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차 속에서 느껴지는 매실의 은은한 향, 그리고 속이 풀리는 듯한 부드러운 맛. 미국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음식이 치유가 되는 걸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사라는 지민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와, 여기가 전통시장이라고? 나 이런데 처음 와봐.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만 다녔던 사라는 좁은 골목길마다 늘어선 가게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들의 넋을 잃고 말았어요. 사라, 이쪽은 봤어? 여긴 수제 과일청 파는 집이야. 지민이 손짓한 곳은 작은 가게였는데 안에는 유리병에 담긴 각종 청이 반짝이며 진열돼 있었습니다. 딸기청, 매실청, 유자청, 블루베리청, 복숭아청, 심지어 생강청까지. 사라는 그 모습에 감탄했어요. 와, 미국이라면 이런 건 다 공장에서 만든 시럽으로 팔리겠지. 가게 주인은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외국인인 사라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외국에서 왔나 봐요.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아주머니는 한 병을 꺼내 작은 컵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건 오래 담근 복숭아청인데 한번 맛봐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세상에, 입안에 퍼지는 복숭아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끝에 남는 상큼한 여운. 그 맛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어요. 마치 과일 하나하나가 지닌 시간과 정성이 액체로 농축된 듯한 그런 깊이였죠. 사라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가 아니야. 사람들의 손길, 기다림, 계절의 변화가 담긴 거야. 그녀는 미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늘 바쁘고 뭔가를 서둘러 처리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자신들. 나도 미국에 돌아가면 이걸 해보고 싶어.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지민은 웃으며 사라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사라, 우리 이제 청 만드는 법 제대로 배워보자.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같이 해보자. 그래, 나 진짜 하고 싶어. 그 순간 사라는 마음 깊숙이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바꾸는 여정이 될 거라고. 그날 밤, 지민과 사라는 복숭아청을 사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둘은 청을 섞은 에이드에 샴페인을 조금 섞어 만든 칵테일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지민, 너도 알지? 미국에선 이런 거 못해. 다 공장에서 만든 시럽이거나 인공향 첨가된 것들이야. 알아. 근데 한국도 요즘은 편한 게 많아져서 옛날처럼 직접 담그는 사람은 줄었어. 그래도 이런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멋져. 사라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점점 더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단순히 좋다는 감탄을 넘어서 그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사라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민 가족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에이드를 만들어 대접해야지. 며칠 전 전통시장에서 사온 복숭아청, 매실청, 유자청을 꺼내고 탄산수와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사라는 미국에선 이런 손님맞이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한다 해도 보통은 배달 음식이나 사온 음료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해보고 싶었죠. 사라, 괜찮겠어? 우리 엄마가 도와주실까? 아니야. 나 혼자 해볼래. 이건 내 마음이니까. 사라는 작은 주방에서 어설픈 손길로 얼음을 꺼내고 청을 따라 섞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 가족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와,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응, 맛있게 마셔봐. 그런데 그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민의 동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배 아파 속이 너무 아파. 지민 가족은 놀라 달려왔고 사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내가 만든 청 때문인가? 혹시 잘못 섞었나? 상한 재료였나? 사라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바로 911에 전화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더 당황스러웠죠. 지민은 차분하게 동생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동생이 평소에 유자 알레르기가 있었어. 정말? 하지만 내가 만든 건데. 사라는 충격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민은 사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유자 알레르기 얘기를 안 했던 게 잘못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사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소송감이야. 여기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다니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가족 같은 사이면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 사라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한국 문화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맛있고 즐거운 나라가 아니야. 그 안에 사람들 간의 세심함, 배려, 신뢰가 있구나. 며칠 뒤 사라는 마지막 일정으로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된 충치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지민이 한국 치과 진짜 잘해 하며 추천했기 때문이었죠. 사라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미국 치과 시스템은 비싸고 느리기로 유명했지만 한국은 대체 얼마나 다를까? 치과에 도착한 순간 사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빠른 접수와 상담.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치료는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비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치료면 미국에서는 수백 불은 나왔을 텐데 여기선 훨씬 저렴해. 치료를 마치고 나오며 사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야. 음식, 사람, 의료, 그리고 문화. 그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한국만의 깊이와 세심함이 사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과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소주를 마시며 사라는 말했습니다. 지민, 나 이제 한국 너무 좋아져서 돌아가기 싫어질 것 같아. 하하. 그러면 다음엔 한국에서 한 달 살기 해봐. 그때는 청도같이 담그고 시장도 더 많이 구경하고. 진짜 나 그렇게 할지도 몰라. 사라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자신을 바꾼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나도 누군가에게 한국의 이런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라. 비행기 안에서 내내 가방 안에 유리병들이 깨지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직접 사온 복숭아청, 매실청, 유자청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라는 그 병들을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세심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라, 잘 다녀왔어? 한국 어땠어? 재미있었어? 사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방을 열어 병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특별한 걸 준비할게요.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날 저녁, 사라는 부엌에 서서 얼음을 꺼내고 탄산수를 붓고 복숭아청을 섞었습니다. 짠! 복숭아 에이드 완성.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신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뭐야? 세상에, 너무 맛있잖아. 설탕물 아니야? 왜 이렇게 향긋하고 신선해? 심지어 사라의 아버지는 나 술 대신 이거 마실래?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사라, 이런 건 어디서 배우고 온 거야? 하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가족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딸기청 에이드를 마시며 충격받아왔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죠. 맞아. 나도 이 맛에 놀랐었지. 이제 그 감동을 내가 전하고 있구나. 며칠 뒤 사라는 친구들에게도 과일청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공수해 온 매실청과 유자청을 작은 병에 덜어 포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죠. 이거 한국에서 배운 거야. 탄산수에 섞어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도 좋아. 친구들은 처음엔 설탕 덩어리 아냐? 하며 의심했지만 한 번 맛본 뒤에는 모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나도 사고 싶어.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사라, 다음에 만들 땐 나도 같이 하자. 사라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역시 이 감동은 나만 느끼기엔 아깝지. 며칠 후 사라는 인터넷을 뒤져 과일청 만드는 법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지민이 알려줬던 레시피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딸기와 복숭아를 사와 직접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깨끗이 씻고 설탕과 번갈아 켜켜이 담으며 사라는 마치 한국에서 지민과 함께 있던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 달 후 숙성된 청을 꺼내 가족들에게 또 한 번 대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직접 만든 딸기청 에이드였습니다. 가족들은 한 입 마시고는 와, 내가 만든 거라고? 사라, 진짜 장하다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놀라워하며 우리도 만들어보자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집은 주말마다 과일청 만들기 모임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과일을 손질하고 설탕을 쌓고 병을 닦으며 웃고 떠들었죠.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정성을 이제 여기서도 느낄 수 있구나. 어느 날 사라는 지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나 이제 청 만드는 달인이 됐어. 지민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한국에서 좋은 거 가르쳐 줬다니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 사라는 화면 너머로 지민에게 활짝 웃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끝내며 사라는 유리병을 하나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에 비친 병 속 붉은 딸기청이 반짝였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행복을 담아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